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의 유행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대한 글로벌 테스트 베드, 즉 시험대 국가로 불렸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첨단 IT 기업들, 유수의 명품 패션 하우스들, 그리고 세계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신제품을 선보일 때 가장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이 워낙 까다롭고 트렌드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 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흥미로운 공식이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 정설처럼 통용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뉴욕이나 LA에서 새로운 패션 브랜드나 식음료 브랜드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강남이나 성수동, 홍대거리의 팝업 스토어와 대형 플래그십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나 시부야에서도 독특한 스트리트 패션이나 캐릭터 문화가 유행하면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도 금세 그와 유사한 소비 흐름이 형성되곤 했죠. 세계의 최신 유행을 누구보다 기민하게 포착하고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비하며 열광하는 나라.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유통업계와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바라보던 변함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소비시장 곳곳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대형 유통기업들은 핫하다는 상품들을 한국에 들여와 한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수준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데요. 이제 그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젊은이들은 무엇에 열광하며 무엇을 소비하는가? 한국의 2030세대는 어떤 성분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열광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특유의 감성은 과연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어떤 물건이 좀 잘 팔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가져다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인의 안목과 취향 그 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소비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놀라운 흐름들을 각 대륙과 국가별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뷰티 패션 전문 매체 얼루어는 최근 글로벌 1위 뷰티 유통 편집숍인 세포라에 본격적으로 큐레이션 입점한 올리브영의 소식을 다루면서 K-뷰티의 돌풍을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뷰티 유통망의 심장부에 한국형 헬스 앤 뷰티 시스템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는 지금의 현상을 두고 미국 뷰티 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이자 대단한 축복이라는 극찬까지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포라는 미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럭셔리 제국 LVMH 산하의 글로벌 뷰티 유통 브랜드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뷰티 유통망을 좌지우지하는 이 거대한 유통 공룡이 대한민국의 K-뷰티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본질은 거대 유통망에 한국 화장품 몇 개가 단순 입점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라가 미국 시장에 선보일 제품 라인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전권을 바로 올리브영의 큐레이션 시스템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세포라가 자체 MD들의 판단으로 한국 제품을 골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지에서 수천만 명의 까다로운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된 올리브영 랭킹 상위권 브랜드들을 미국 매장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세포라는 한국 뷰티 생태계의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과 유통사의 안목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들인 것이죠. 과거 서구권에서의 K-뷰티는 소수의 스킨케어 마니아들이 레딧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뒤져가며 아마존이나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찾았던 틈새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K-뷰티 위상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처럼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게 불과 5년 전 이야기란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죠. 그 당시에도 저희 바이스톰은 K-뷰티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 그 주제가 얼마나 철저히 외면받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주류 소비자들이 매일 드나드는 최고급 오프라인 유통 채널 한가운데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들이 독립된 핵심 카테고리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유통의 지각 변동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소비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콘실리는 이런 K-뷰티의 돌풍을 보며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한국 스킨케어가 완전히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 올리브영이 19개 핵심 브랜드를 세포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K-뷰티는 서구 시장에서 더 이상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소비되는 틈새 시장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 뷰티 산업의 표준과 유행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핵심 엔진 위치에 확고히 올라서 있는 상태이다. 과거 서구 소비자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아시아 시장에 이를 전파하는 일방적인 공급자 위치에 있었다. 반면 아시아는 서구의 유행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피드백과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재차 검증되고 끝까지 살아남은 혁신 제품들이 서구 유통업체의 핵심 매대로 그대로 직행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트렌드 데이터 자체가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제품 기획과 유통 전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된 것이다. 글로벌 미의 기준은 언제나 백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그 자리에 한국인의 얼굴이 올라가고 한국인의 취향이 전 세계인들의 소비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취향의 세계화는 서구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한 대만의 유통시장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대만의 대표 종합 일간지 연합보가 운영하는 연합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거대 뷰티 헬스 유통기업인 왓슨스 그룹의 대만 총파는 현재 매장 내에 47개 이상의 한국 뷰티 브랜드를 입점시킨 데 이어 2026년 말까지 250개 매장에 걸쳐 K-뷰티 전용 특화 공간을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세포라의 행보를 왓슨스 그룹도 따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처럼 글로벌 유통 대기업이 단일 국가의 뷰티 카테고리를 위해 수백 개 오프라인 매장에 골든존을 내어주는 것은 철저한 수익성과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만큼 K-뷰티는 단순히 SNS상에서만 핫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매출 실적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효자 상품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K-뷰티 특화 공간이 마련된 매장 수의 증가보다 대만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패턴 변화입니다. 이에 대해 UDA는 이런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과거 아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간판 상품을 주로 소비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PDRN 같은 구체적인 기능성 성분을 직접 검색하여 구매한다. 또한 속광이나 물광립, 자연스러운 톤업처럼 한국 2030세대가 공유하는 메이크업 연출법과 라이프스타일 루틴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 대만 소비자들의 질문이 어떤 한국 브랜드가 유명한가? 에서 지금 한국인들은 피부 관리에 어떤 루틴과 성분을 쓰는가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완제품을 넘어 한국인의 미적 기준과 일상적인 습관 자체가 해외로 직수출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 내에서 새로운 한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K컬처를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시각으로 조명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통신사 EFE는 이런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8억 명의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K-팝, 전 세계 소비 시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 엔진. EFE는 K-팝을 단순히 음악을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단일 엔터테인먼트 장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K-팝을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 소비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제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며 이런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K-팝 팬덤은 음악 소비를 넘어 패션, 뷰티, 푸드, 라이프스타일 굿즈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페인 현지에서도 K-팝 팬층은 특정 10대 계층에 머물지 않고 구매력을 갖춘 30대와 40대 직장인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주류 소비층으로 확고히 안착했다. 자, 그런데 이런 K-팝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례가 바로
스페인의 대표 통신사 유로파 프레스 등을 통해 전해진 스페인 완구 시장의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과거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유로파 프레스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 완구 기업인 IMC 토이즈는 K-팝 아이돌의 독창적인 무대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콘셉트에서 직접 영감을 얻어 기획한 K-팝 아이돌 패션 인형 시리즈를 시장에 선보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인형 시리즈는 출시 직후 스페인 현지 완구류 판매 1위를 기록했고 불과 수개월 만에 27,000개 이상이 팔려나가며 현지 대형 유통 매장 곳곳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제품이 한국 기획사나 한국 기업이 제작하여 수출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특정 유명 K-팝 가수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라이선싱한 아이돌 공식 굿즈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유럽 현지 완구 기업이 오직 한국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스타일과 시각적 문법만을 차용하여 현지 제품으로 상품화했을 뿐인데 그것이 현지 대중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류의 인형의 대표적인 상품은 바비 인형 아닙니까? 인형이라면 당연히 금발의 백인 바비 인형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조차 검은 머리 한국인 인형을 가지고 논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현상은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기만 하는 수동적 수용 단계를 지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한국적 스타일과 취향을 제품 기획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프리미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리고 한국인의 세밀한 취향에 매료된 또 다른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가장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감각이라 불리는 향의 영역입니다. 세계적인 하이엔드 패션 뷰티 매거진인 마리끌레르 미국은 최근 이런 제목의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K-뷰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최고의 한국 향수 브랜드 6곳, 그러면서 마리끌레르는 한국 향수들이 글로벌 향수 시장에서 새로운 독립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니치 향수 브랜드들을 단순히 아시아에서 생산된 저렴한 대안 상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서구의 전통 향수가 가진 강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 짙은 잔향 중심의 향수 문화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미학이 매우 놀랍기 때문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은은하게 살결에 머무는 향,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기억과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환기하는 조향 방식, 그리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중시하는 웰니스 중심의 감각적 접근법이 한국 향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다. 향수 산업은 전 세계 럭셔리 뷰티 시장 중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간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던 가장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은은하고 감각적인 뉘앙스의 향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인의 취향이 가진 파급력이 기초 화장품과 대중문화를 넘어 감성 라이프 스타일의 최정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나온 문화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되돌아보면 매우 명확한 진화 과정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1단계는 바로 콘텐츠의 확산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K-팝 음악을 듣고 한국 영화를 관람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 자체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던 시기였죠. 그 다음 2단계는 제품의 소비기로 이어졌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 물리적인 제품 소비로 연결되어 한국 라면을 끓여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며 한국 의류를 직구해 입기 시작하던 단계였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도달한 3단계는 취향의 동기화 단계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인들은 어떤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지, 한국인들은 주말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미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이를 자신의 일상에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이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 그 자체가 글로벌 소비의 기준이자 트렌드 나침반이 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분석해온 나라는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전문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는 언뜻 보기에 다소 역설적인 헤드라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일본 젊은 층의 탈한국 조짐, 한국 패션에 열광하던 20대 여성들이 다음 롤모델로 주목하는 아시아 국가는 어디인가? 이처럼 단순히 칼럼의 제목만 보면 한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럼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의 거대한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일본에서 20년 넘게 젊은 세대의 소비 행동을 분석해온 대표적인 마케팅 전문가이자 시바오라 공업대학의 하라다 요헤이 교수는 칼럼에서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지난 15년 동안 일본 젊은 여성층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이끌어온 절대적인 기준이자 롤 모델이 예외 없이 한국이었다는 점인데요.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시아 전체의 패션, 음악, 서브컬처 유행을 완벽히 선도했던 트렌드 발신지 일본이 지난 15년간은 완전히 한국의 최신 유행을 뒤따라가는 구조적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현지 최고 권위의 전문가가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반전은 지금 현재 일본의 일부 젊은 층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문화의 파생 효과라는 것이었는데요. 필자는 블랙핑크의 리사를 비롯해 한국 K-팝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한 다국적 스타들이 아시아 각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을 재해석해 전파하면서 일본에서 동남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동남아 트렌드의 부상마저도 K-팝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를 거쳐 정제된 한국 문화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영원한 유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짚어보자면 문화적 트렌드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한국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파급력이 10년, 20년 뒤에도 완벽히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안일한 보장은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과 모방,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의 피로도 역시 언제든 누적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본질은 유행의 영속성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글로벌 위상이 선진국의 유행을 가장 빠르게 수입하던 변방의 소비자에서 전 세계 트렌드의 방향타를 쥐고 흔드는 취향의 발신지로 완전히 체질 변화를 이뤄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세포라는 그 핫하다는 뉴욕의 트렌드보다 서울 올리브영의 실시간 랭킹 데이터를 더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소비자들은 브랜드 간판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공유하는 스킨케어 성분과 화장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지들은 K-뷰티를 일시적 돌풍이 아닌 전 세계 뷰티 산업의 표준 엔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완구 기업은 K-팝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한 인형으로 자국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하이엔드 패션지는 한국 고유의 은은하고 서정적인 향문화를 글로벌 향수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뉴욕 5번가에서,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서, 그리고 일본 도쿄 하라주쿠 거리에서 무엇이 뜨는지가 곧 서울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의 풍경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젠 전 세계의 바이어, 글로벌 기업의 기획자, 그리고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해외 소비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서울의 거리와 한국 소비자들의 손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세련되고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의 보증수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해외 시장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거나 무리하게 어설픈 현지화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눈높이가 높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일상을 만족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가치를 검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당하게 우리 제품들을 들고 글로벌 무대를 향해 돌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취향이 가장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